위안부 할머니들의 힘들었던 삶을 표현한 연극 작품이 뉴욕에서 올려질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비즈니스 퍼스트 소상인 정책 개선에 소상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중산층의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A전철을 포함 일부 지하철 노선이 오늘부터 공사로 인해 밤 시간대 운행이 중단됩니다. 500만 불체자 추방 유예 행정 명령이 오는 9월 중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위안부 기린비를 일본 정부가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시정부에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은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역사적인 사실을 아직까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힘들었던 삶을 표현한 연극 작품이 뉴욕에서 올려질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극 봉선화는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겪었던 뼈아픈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끌려왔던 여인과 그 아들, 손녀까지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에서 정기 공연을 마친 서울시 극단은 광복절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LA와 시카고, 뉴욕 등 미주 투어 공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한테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살아가는 태도를 바꾼다 하는 것을 연극의 기능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와서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 봉선화는 작가 윤정모 씨가 자신의 소설 어미 이름은 조선비였다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썼고 구태환 씨가 연출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 프레시 메도우팍 안에 위치한 퀸즈 시어터에서 다음 달 5일과 6일 저녁 8시부터 두 차례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어로 공연은 진행되지만 동시 영어 자막을 통해 한인 2세와 타민족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꼭 일본의 사죄를 받도록 이 연극은 전 세계적으로 투어를 다닐 예정이고 지금 중국, 일본, 아시아 쪽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잊혀져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 이번 공연을 통해 위안부의 가슴 아픈 기억이 미국 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공표도 버리라. 이제 이건 휴지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가 뉴욕시 소상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단속 정책 개선에 관한 정책인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소상인들은 이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뉴욕시가 밝힌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 운영 계획은 11개에 달하는 뉴욕시의 관련 기관들이 상호 공조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단속보다는 소상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법 내용을 소상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시켜 상인들의 단속 적발 건수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단속 시 보다 융통성을 발휘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인 소상인들은 당사자인 소상인들과의 소통도 없이 관련 기관들 간의 회의만을 통해 이뤄진 정책 발표라며 소상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 제시가 없고요. 없고 그다음에 정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립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말로 해서는 티켓을 정부에서 발급하니까 나쁜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째 소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가 렌트 구속 중지안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묵살하고 말뿐인 정책만 남발하는 뉴욕시의 행정도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시 소상인들이 24% 문을 닫았어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위기가 없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위기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극단을 달고 있는 위기, 특히 뉴욕주가 50개 중에서 최하로 소상들이 장사하기 힘든 그런 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공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상인들에게 발부된 티켓은 총 24,176장에 부과된 벌금만 1,4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티켓과 벌금 모두 2배 증가한 기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말뿐인 중산층 내야 하는 세금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중산층의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연소득 11만 달러 가정에 제공되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연소득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이같이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된 법안을 찬성 237, 반대 17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고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3,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57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1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 17만 달러 이하인 가구도 1,000달러 미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경되지만 1인당 최고 세액공제 금액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 세큐리티 번호가 없는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극빈층, 저소득층 부양가족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G전철 노선이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A전철을 포함 일부 지하철 노선도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공사로 인해 밤 시간대 운행이 중단됩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하철 노선의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보수공사로 인해 A전철을 비롯한 B, C, D전철의 노선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앞으로 5일간 이 시간대 A노선은 맨해튼 59에서 207가, B노선은 59에서 161가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BC 노선은 전 구간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뉴저지의 출퇴근자들은 빠른 귀가나 대체 교통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A노선 승객들은 1번 노선을 이용 맨해튼 168가역까지 가서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롱스로 향하는 B와 D노선 승객들 역시 2번, 3번 노선을 탑승한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노후화된 선로로 인해 최근 사고가 발생하고 신호체계의 오류로 인한 지연 사태가 끊이지 않아 이번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여 명의 비자 발급 지연에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전산장애는 벌써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원인이 오라클사가 구축한 여권 데이터베이스의 고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T 업계 전문지 인포월드 테크워치는 지난 25일 문제가 발생한 국무부의 영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사 주도로 구축된 것이며 과거에도 오라클사가 구축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헬스케어 사이트 시스템과 연동돼 운영되는 오리건주의 커버 헬스케어 사이트가 첫 런칭 직후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사이트를 오라클사가 구축
구축했었다는 것이 인포월드 테크워치 측의 지적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여권과 비자 심사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특히 연방수사국의 통합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나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에 이은 또 다른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오는 9월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탄핵 위협까지도 불사하면서 단행하는 행정명령에 구체적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해온 500만 불체자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오는 9월 중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백악관의 댄 파이터 선임 보좌관은 지난 25일 회견에서 이번 여름이 지난 후 이민 정책에 대한 매우 중대한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터 보좌관은 특히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행될 경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이민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불체자 추방 유예 구제 조치와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도 이날 백악관에서 이민 행정명령에 담을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추방유예 구제 대상에는 시민권 자녀와 드리머 자녀를 둔 불체 신분 이민자 부모 380만에서 470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불체자 약 100만 명에 대해서도 추방 유예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아울러 합법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이민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이민 개선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세일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고객들을 기만하거나 무료라고 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LA타임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미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승객 권리 보호 조항 위반으로 낸 벌금이 2,09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델타 항공이 2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나이티드 항공 170만 달러, US 에어웨이스 120만 달러, 아메리칸 항공이 11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보면 승객 권리 조항 위반 건수 521건 중에서 34.7%인 181건이 존재하지도 않은 항공료 가격 세일을 고객에게 홍보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해 1월 온라인을 통해 고객 1,000만 명에게 텍사스 댈러스에서 미주리 브랜슨까지 가는 항공권을 66달러에 내놓았지만 정작 승객들은 이 가격에 좌석을 구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은 스키 리조트 패키지 항공료를 판매하면서 어린이들은 무료라고 밝혔지만 항공권만 공짜고 세금과 공항 이용료 등은 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 미공개 57건,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19건,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한 항공 서비스 19건, 항공 통계와 회계 보고 누락 17건 등이 이 기간 연방교통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언록은 휴대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쓰시던 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셀폰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패트릭 레이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의 만장일치를 거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록이란 처음 셀폰을 구입할 때 등록됐던 이동통신사를
기종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된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용자가 단말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바꾸면 연방 저작권법 위반이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언록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언록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정하고 규제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레이 상원 의원은 소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촉진하며 기존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